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새벽 3시입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권이 자진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가지고 군사통합정보 처리 체계 등에서 군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은폐를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한편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면서 월북 조작을 말하자면 지휘 또는 방조했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불러서 조사한 뒤에 18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다가 이대준 씨의 유족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서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 밖을 나서자 갑자기 달려들어 배신자라고 외쳤고, 법정 경위들이 이 씨를 막아선 사이 서 전 장관은 승합 차량에 탑승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대준 씨의 딸 9살인데 영장 전담재판부에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 저희 아빠는 출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저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아주시는 자상한 아빠라면서 잠잘 때는 팔베개도 해주시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도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아빠를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위선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방장관의 위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 대통령. 물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소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도 여기에 관계되었다 해가지고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조가 없으면은 월북 조작 못하죠.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입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피의자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했듯이 문재인을 수사하면은 구속 수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의 조사에 불응했으니까요. 무례한 짓이라고 욕을 퍼부으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욕한 사람인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월북을 조작하라고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구명조끼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체포되었을 때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월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차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 지도선에 있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한자를 적은 구명조끼를 입었느냐 하면은 표류하다가 중국 어선에 발견돼 가지고 일단 구조되어 가지고 구명조끼를 얻어서 또는 치료를 받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다 은폐를 해 가지고 오로지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 왜곡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을 지낸 사람이 깜빵에 갔습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런 직책은 사실은 국방과 관계되는 요직이니까 또 그만한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를 해주려고 해도 이번 사안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그 누구도 북한과 접촉해서 살려주라는 이야기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다음에는 김정은에게 슬슬 기면서 사과 요구, 진상조사 요구도 하지 않고 거꾸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월북자로 조작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못을 박은 것 아닙니까? 월북자로 몰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월북자로 몰리면은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그 주변 이웃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모를 리 없는 이 사람들이, 더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판사도 상당히 그 구속영장을 읽어보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욱 전 국방장관은 앞으로 조사받을 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장관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체면과 관계되는 것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서욱 전 국방장관 마음에 김정은이가 주적이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을 시켜서 그런 조작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마 거부했을 겁니다.
어떻게 김정은에게 유리한 조작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사표 내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서욱 국방장관은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김정은과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정은 부하 노릇하는 문재인에게 충성하다가 결국 헌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좌익 정권이 또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군인들이 좌익 정권의 지시하에 헌법에 국가에 반역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오늘의 서욱처럼 된다 하는 그런 교훈 하나는 확실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